안녕하세요. 제가 20대 여자입니다. 어릴 적에는 외할머니와 함께 판자집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고아원으로 가야 했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밥도 맛있고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양을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친한 친구가 입양 대상이 되어 나가는 걸 보면서 그 순간을 깨달았어요. 그 친구는 축하를 받았어요. 그때 입양이 고아원을 떠나는 건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예쁘다고 입양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얼굴이 반반해서 염려했던 여자분이 저를 보면서 그랬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예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결국 성인이 될 때까지 입양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아름다운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입양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나오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취업에 성공했어요. 처음에는 선배 간호사들이 저를 부비하며 봐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내가 참으로 염증을 느꼈다. 내가 얼굴 때문에 합격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선배의 지시를 잘 따랐더니 선배들도 점차 나를 받아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용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줄 알았는데 다시 평화가 깨졌다. 어느 날 선배 간호사가 내게 꽃 바구니를 받았다며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해 물었지만 카드를 열어보니 낯선 이름과 번호가 있었다. 어리둥절해하는 나를 보고 선배 간호사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이 사람을 모르는데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병원장의 아들이었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 한번 병원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얼굴 때문에 사건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고 나는 단지 취업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뿐인데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겨내왔다. 그러던 중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병원장의 아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 꽃 잘 받았냐며 말했다. 그 순간 그 얼굴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얼굴을 한 번 봤던 적이 있다고 느꼈다. 나는 얼굴 때문에 취업했다는 소문이 논란을 일으킨 것을 의심스러워했다. 한 주가 지나가는 동안 전체 회식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를 보게 되었어요. 아 참, 그땐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왜 저한테 꽃을 보내주신 거죠? 고향 사랑이 솟아나셨나 봐요. 솔직히 저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학창 시절부터의 첫눈에 반했다는 고백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인이 되면서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첫사랑은 사치였죠.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었어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진짜요? 이렇게 예쁜데요? 죄송하지만 전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다면 연락이 안 되셨군요. 그럼 제가 이래야 해서요? 조심히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까 의사의 아들도 꽤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조용히 물러나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는데 며칠 후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놀랍더라고요. 말없이 도시락을 주고 가기도 했어요. 이게 뭐가 그러죠? 그 이후로도 며칠에 한 번 커피를 사주기도 했고 어느 날은 편한 신발을 사주기도 했어요. 저기, 왜 이러세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말씀드렸죠.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사실 거절당했기 때문에 조금 괴로웠어요. 그런데 쳐다봄은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제 운이 나쁘게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곤혹한지 알아요. 제가 그를 좋아해서요. 당신 병원장님이시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병원장님 아들이 누구를 좋아하든 안 될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뒤죽박죽인 걸로 보여요. 그렇게 취직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아니라고 말할게요.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왜 믿지 않나요? 제가 아닌데 부잣집 아들이라 세상이 다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을 조금은 닫아주세요. 저는 싫어해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싫다는 제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킨 것 같더라고요. 며칠에 한 번 나타났던 사람은 매일 병원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선배들은 솔직하게 불평했습니다. 아, 병원장님 아들이 너무 자주 오세요. 그래, 너 다 알아. 그렇다고 남자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 그래서 말야, 차라리 밖에서 만날래. 아, 일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결국 주변의 성화가 겹치게 되었고 그 사람을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마무리하고자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의 앞에서 떨면서 숟가락을 여러 번 떨어뜨리고 물컵을 쏟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자 나도 완전히 긴장되었어요. 결국 거절하기 위한 만남이 첫 데이트가 되었고 그런 후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그의 문자를 보고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갑자기 냄새가 나요. 무언가가 온몸을 덮치는 느낌이었고 그 냄새가 정말 싫었어요. 냄새에 화들짝 놀랐고 그 냄새를 퍼뜨린 사람은 병원장의 어머니였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 병원의 사모야. 너가 만나는 남자가 내 아들이고 우리는 이미 서로 좋아하고 있어? 하지만 너 같은 고아 출신이 우리 부잣집 아들에게 무슨 바람이 있겠니? 돈 많은 사람이 맞겠지? 편하게 살겠지. 그 말에 나는 웃기고 싶었어요. 너 같은 여자들은 뻔하지. 고아 출신이라면 돈이 필요하겠지? 제멋대로 사는 그런 놈 어쩌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이 아니라고 물을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대우받아야 할 가치도 없어요. 그딴 게 뭐라고 이런 대우를 참아야 하루 이런 대우 받기 싫으면 당장 내 아들이랑 헤어져. 그날부터 출근길에 걸려 밥부터 물 인분까지 온통 뒤집었어요. 정말 속이 타들어왔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냥 갈개거하다면 이런 대우 받기 싫으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차라리 공부해서야 스펙을 키워. 그래. 지저분하고 치사하고 진짜로 먼저 쫓아다니던 사람이 누군데 전할 일이지. 그래도 차라리 사모님에게 무엇 뒤집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제게 아기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더니 당하더라고요. 왜 남자친구의 말이 황당했지만 그 말을 끝으로 연락이 뚝 끊겨버렸어요.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의하고 싶었지만 도통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장 사모님이 다시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뭘 하러 온 거지 싶었지만 어떤 이유로 손에 든 게 없었어요. 궁금해서 다가가자 사모님은 따라오라고 요구했어요. 출근해야 하는데 그 정도 손 안 써두겠지요. 사모님의 차를 타고 갔다. 먼 거리에 있는 카페에 도착했어요. 인적이 드문 카페에 마주 앉아 있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알아서 차를 주문하셨습니다. 넌 커피는 안 될 테니까 차마. 이미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초조한 마음에 제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아, 그게 설마 낙했다는 건 아니지. 남자친구랑 상의를 해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요. 상의를 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네? 걔 미국 갔어네. 갑자기 미국에는 왜요? 내가 그것까진 알 건 없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오, 그리고 지워. 그게 무슨... 정말 못 알아들겠니? 포기하라고. 설마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니? 남자친구랑 연락하게 해주세요. 우리 둘이 결정해야 할 문제잖아요. 하여튼 휴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래서 가진 거 없는 애들이랑 만나지 말라고 했건만 아휴. 사모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저는 어딘지도 모를 딴 곳 홀로 버스 정류장을 찾아 걷고 걸었습니다. 겨우 버스 정류장을 찾아서 벤치에 앉았는데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 후 저는 병원장 사모님에게 계속해서 봉변을 당했어요. 또다시 시작된 출근길 봉변은 기본이었고 병원에서도 뜬금없이 보직 이동이 됐더라고요. 저대로 청소를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위에서 간호조무사 하나는 청소를 조금 도와달라고 했는데 너에게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야? 모르겠어. 가라고 가야 하는 거야요? 아, 병원장 사모가 시킨 것 같은데 저가 싫으면 그만두는 게 맞겠지? 결국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고 저는 병원을 그만둬야 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청소를 하기도 어려웠고 남자친구도 도망갔다는 이유로 이 병원에 있을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니 그간 믿음을 주고 용서해주던 선배들이 가장 섭섭해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먼저 그만두고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병원장님 아들이랑 끝난 거야? 네, 어떡하니 진짜 너무 예뻐도 똥파리들이 꼬이는 건가 봐. 그래도 전 뱃속의 아이 아빠를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비록 말도 없이 도망쳤지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사표를 내고 병원을 나오는데 갑자기 병원장 사모님이 씩씩거리며 나타나셨어요. 너 어디 도망가? 제가 왜 도망가요? 너 우리 안 보이는 데서 뭐 하려고? 그래, 우린 몰래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구나. 거지 같은 남자가 내 가슴을 쥐어잡으면서 말했다. 왜 그런 거죠? 놓아주세요. 가슴을 쥐어잡힌 채로 난 휘둘리는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2살 어린 나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결혼에 반대하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가족이 되는 것을 거부당해 맞아들었다. 울고 무너져가는 내 마음을 다스리며 걷고 있을 때 번호를 모르는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김민철 씨 아세요? 나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놀라웠다. 그 순간 내 삶은 초특급 드라마가 시작된 것 같았다. 로펌에 와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그를 만나러 가기로 했고 변호사는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따뜻한 차도 가져다 주고 다과도 챙겨왔어요. 통화로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철 씨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그 이름을 들어서 좀 놀랐어요. 어릴 때는 엄마와 사셨다고 들었는데 행적이 사라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쟤를 계속 찾으셨나 봐요. 네, 김민철 씨께서 계속 부탁하셨어요. 엄마랑 살다가 사고로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외할머니랑 살았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왜 고아원에 가신 거예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절 맡아줄 곳이 없었거든요. 그럼 김민철 씨에 대한 기억도 있으시겠네요? 아주 희미하게 아주 어릴 때 손을 잡고 어딜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김민철 씨도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어릴 때 한 번 놀이공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그게 늘 기억이 나신다고요? 한 번밖에 못 데리고 가신 게 늘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두 분이 왜 이혼하셨는지 이유를 몰라요. 외할머니도 워낙 어릴 때 잠깐 산 거라 성격상의 차이로 헤어주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민철 씨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양육비는 못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달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랬군요. 상황이 좋아진 뒤에 연락하려고 했을 땐 이미 행적이 묘연해졌다 하시더라고요. 고아원에 있었겠죠? 그래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겠죠. 김민철 씨는 어디 있나요? 그를 함께 가실까요? 지금 제가 변호사의 차를 타고 김민철 씨가 있는 장소로 갔어요. 도착한 곳은 봉안당이었어요. 여기는 유고를 묻지 않는 곳이라네. 안타깝게도 지난달에 돌아가셨다네. 왜냐하면 치료를 받으시면서 상태가 위급해졌었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따님을 만나고 싶어 하셨다는데 아버님 이름을 기억하시네요. 김민철 씨는 제 아버지세요. 맞아. 6월매나 어렸을 때 헤어졌지만 이름은 기억하고 계셨네요. 제 어머니는 이혼 후 제 호적을 어머니 이름으로 옮겼지만 아버지 이름은 아직 기억하게 해주셨네. 그 이유가 적혀 있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고는 고아원에 가면서 잊어버린 채였네. 그러나 아버지의 유골함 뒤쪽엔 작은 노트가 있었어요. 혹시 여기서 열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 변호사가 나에게 열쇠를 주셨네. 직접 열어보시겠어요? 네. 원화색과 주위에 배치된 액자 안에는 어린 시절에 찍은 우리 가족의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을 쳐다보고 있자 변호사가 평생 후회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이혼하신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녀봤나 봐요. 그 사진이 보여주기를 계속 지갑에 넣고 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겠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보게 된 따임돌 위에 여성들이 눈길을 끌었다. 그 뒤에 있는 고람이 작은 공책을 꺼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이걸 열어봐요. 엄마의 일기장이에요. 변호사가 말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소문으로 들어 유품이 친척에게 맡겨진 것을 알게 된 아빠가 찾아와서 가져다 주려고 한다. 고람은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빠의 이름과 두 사람의 이혼 사정이 적혀 있었다. 그때의 이야기는 많은 눈물을 자아내며 미워하게 되었다. 두 분의 이혼 사유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고람은 혼란스러웠다. 김민철 씨가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 이유는 그때 그의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어 많은 빚을 졌다고 해요. 그 빚이 그들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어 어머니와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김민철 씨는 그 빚을 갚을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와 딸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고, 그래서 그들이 빚을 물려받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심지어 어머니께서 이혼 서류를 내밀며 딸을 데려가라고 했다는데 아빠는 이 상황에서 양보하려 했는데 어머니는 분노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하며 딸을 데려갈 거라는 억지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직도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이 일기장에 남아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까지도 어머니는 병원 침대 머리맡에 아빠의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며 이별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어 빚을 갚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언젠가는 혼자 시간을 즐기고 싶고 아버지와 다시 결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머니도 살아 계시지 않고 동생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그게 절망스러웠다고 해요. 그렇게 어두운 중 어디론가 친척을 만나게 되어 다른 분이 따님을 고요로 보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후로다 종국의 고아원에서 따님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렇지만 암에 걸려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치료를 받은 뒤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따님 찾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진 않겠지만 아버지께서도 역시 참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다는군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따님을 찾았지만 결국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걱정했어요. 우리는 로펌으로 이전하고 변호사께서 상속과 관련된 문서를 제시했어요. 아버지의 것이라는데 김민철 씨에게 따님 앞으로 남긴 유산이라고 했어요. 문서를 확인해보니 상속 유산이 상당히 큰 것 같았어요. 김민철 씨가 사업가로 크게 성공하셨단 거였죠. 그럼 찾지 못했으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됐을지요? 20년 이상 찾지 않으면 전국의 아동 위탁시설에 분배해 환원하라고 했대요. 그때 참았던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를 찾아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정말 많이 슬프네요. 유전자 등록도 안 되어 있나 보다요. 내가 주셨던 사실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런 식으로 찾을 줄은 몰랐어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나 봅니다. 유전자 등록을 해주실 생각은 전혀 못했죠. 아버님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본인이 이혼의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오해도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외로웠을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모르고도 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는 그 모든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았을 테니까. 그래서 너무 아팠던 게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무료해서 일했다고 하셨다고요. 하지만 모든 잘못은 본인이 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힘들어도 그저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아내도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것 같다고 후회하셨다고 찾아서 유산을 전해달라고 하셨고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늘에 가서 엄마를 만나러 가고 님이 잘 사는 걸 지켜보시겠다고.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병원장 사모님께서 전화를 걸어 오시네요. 네, 그냥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그냥 네. 어머님은 아니시잖아요. 한때는 예비 시어머니도 될 뻔했던 사람인데 어머님, 거부하고 거부했지만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어떻게? 당연히 배가 슬레인 것 같아요. 병원까지 후회하며 고아를 돌봐야 하겠네요. 왜 아모이지 모모하사리의 말씀대로 먹고 사야 할까요? 사모님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아주머니도 아니에요. 아모이님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어요. 너무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아주머니도 제게 인간다운 예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잘못 먹었나요? 아니요. 비싼 식사를 했고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고아라서 비싼 음식도 먹을 수 없어요? 우리 아들만 만난 것으로 비싼 음식도 먹어봤겠죠? 사실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먹는다고 말해도 됐는데요. 그 쥐꼬리만한 월급이 싫으셔서 쟤를 청소부로 옮기셨어요. 네, 누가 강제로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무엇이든 주워 먹으려면 명령에 따라야 해요. 제가 뭘 주워 먹을 수 있는데요. 제가 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수 지도를 듣게 될 거예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요? 얼마만큼 정리해 주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함께 할 거죠. 헤어지고 싶으면 판단 제대로 하라. 그거야 말 주실 건 요네 처지에 얼마든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가요? 당연히 그렇지.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랑 같이 정말 비싸고 좋은 밥을 먹었어요. 물론 저가 변호사께 사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 전남자 친구의 어머니는 그저 저를 무시하고 싶은 눈치였어요. 그럼 내일 병원으로 좀 와주세요. 친지에 이럴 것이지. 그럼 내일 청소부로 출근해서 기다리고 있어. 다음 날 저는 오후 늦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더니 원장님 방 옆에 있는 손님용 대기실에서 사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사모님은 버럭 화부터 내셨습니다. 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감히 날 기다리게. 그러나 곧 사모님의 시선은 제 머리끝부터 발끝으로 천천히 이동했어요. 너, 이 꼬락서니는 뭐니? 아주머니는 제가 머리든 닭꼬락서니로만 보이시나 봐요. 그놈의 아주머니, 너 자꾸 그따위로 부를래? 호칭 정리는 확실하게 해야죠. 위자료도 주시겠다서요. 그럼 확실히 끝난 거 맞잖아요. 누가 준대 너 하는 거. 봐서 준다고 했지. 하휴. 튼 없는 것들은 꼭 이렇게 티를 내어 내가 없다고 무시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짝 빼입고 온 것 같은데. 그래, 얼핏 보면 다 진짜인 줄 알겠다. 저런 짝퉁은 다 어디서 구했대. 그분이 뭐라고 떠들든 저는 그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얘야, 누가 앉으라 그럼. 앉아야지. 임산부가 계속 너 왜 출근 안 했어? 내가 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저 이미 사직서 냈는데 왜 출근을 해야 하죠? 그리고 제가 왜 아주머니 말을 따라야 하죠? 얘야, 너 아주 배가 불렀구나. 배는 곧 부르겠죠? 아직은 별로 안 불렀어요. 아무도 임신한지 모르더라고요. 너 기어이 낳겠다 이거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 아이예요? 어떻게 그게 내 아이기 해? 제가 낳을 거니까 제 아이죠. 잠시만요, 변호사님. 저는 문밖을 향해 외쳤고 바로 변호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 뭐야, 이 남자는 또 뭐야? 너 그새 변호사랑 사귀니? 하여튼 얼굴만 반반해가지고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변호사님은 사모님 앞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봐요, 진짜 변호사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예뻐도 그렇지? 제 뱃속에 있는 애가 우리 아들 애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나겠다고. 일단 봉투 안에 든 서류부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 대체 이게 뭔데 이래? 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보더니 사모님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뭐야, 친권 포기 각서네. 보시는 대로고 작성해 주시면 향후 아이에 대한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발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그쪽 뱃속의 아이가 당신의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제 의뢰인의 사생활은 필요 없습니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출산 후에 남자가 생각을 바꾼다면 제 의뢰인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 아이를 이용해서 뭔가 더 얻으려는 음모가 보이는데 그래서 확실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의뢰인이 부모 측에 뭘 요구할 수 없게 될 거잖아요. 그게 진짜일 거예요. 그러면 제 의뢰인은 부모와 상관없이 아이를 키우길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향후의 분쟁을 걱정하고 계셔요. 갇혀서 진짜로 말해봐. 우리가 내 아이를 빼앗으려고 할까 봐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 알겠으니 작성해 주세요. 제가 바라는 거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료고 뭐고 한 푼도 없어. 안 받을게요. 근데 궁금해서 그래. 얼마 주려고 하시는데요? 팔자에는 한 번에는 절대 못 벌 만큼은 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데요? 1,000만 원이요. 아니, 너 지금 진짜 어이가 없어. 1,000만 원이요. 일 이상한 상황을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그저 그렇게 했을 때 1,000만 원을 번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변호사님이 남은 부분을 다 처리해 주실 텐데요. 제 소리가 너무 크면 아이가 놀라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아, 내가 다 처리해 줄 거라고 하셔서 그러는데 오늘 바쁜 미팅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만 가다가 들렸던 거예요. 어디를 가냐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솔직히 말해도 꼴 보기 싫은데 친권 포기서는 알아둬야 편할 것 같아서 왔어요. 왜 내가 꼴 보기 싫다고 하냐고요? 그건 인정 안 해요. 아이도 같이 만들었으면서 미국으로 도망간 전 남자친구 어머니시라고요. 아, 그걸로 인해 전 여자친구, 예비 시어머니로 해둔 거예요. 도망간 것은 맞지 않아요. 그 뒤로도 연락 두절인데 아주머니랑도 연락되겠죠? 당연하지 않나요. 얼마나 찌질한지 알아요. 예쁘다고 좋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책임질 일 생기면 도망가 버리면서 제가 꼴 보기 싫어요. 집사람들 모두 너 말로 끝내겠어요. 헉, 미안하지만 그 내용은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반짝이는 별 내가 추천한 사람. 최근까지 우리 병원에서 간호조 무사로 일하던 사람인데. 그래, 나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랬어. 그 사람과는 우리 아들과의 인연도 있었고 그냥 앉아? 아니면 앉으시죠? 내 남자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한 원장님은 사모님과는 다르게 나를 봤던 적이 없었어. 지금 생각해도 어딘지 무서운 분이었지만 직접 마주하고 보니 딱히 불안한 느낌은 없더라고. 우선 우리 아들과의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변호사님이 친권 포기 각서를 받아줬어. 분명히 받았어. 잠깐, 무슨 소리야? 내가 친권 포기 각서를 받아줬어? 아, 그럼 어떡해? 그 애가 우리 아들을 계속 낳겠다는 거야? 그걸 네가 마음대로 쓰면 어떡해? 미국에 있는 아들이랑 전화해서 합의했어. 그 애도 곧바로 쓸 거라고 했어? 네 지금 상황 박차오르잖아? 뭐가 뭔데? 말도 안 돼? 아, 이런 친구가 우리 병원에 투자하겠다고?
저런 애랑 아들을 갈라놓은 거야? 여보, 그 말을 믿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니? 어제는 내게 비싼 밥을 사와서 먹었다며 거짓말을 치더니 오늘은 투자하겠다고? 그 애가 어딘지 돈이 있어? 애가 그러잖아. 원장님도 다시 의심스럽다는 듯 나에게 물었어. 정말 투자할 돈이 있어서 왔다는 거였어? 그러자 나의 변호사가 대신 답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요 의료인의 자산은 제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제가 신뢰성이 부족한 사람을 추천했을까 봐 걱정해요. 저는 주로 많은 투자자를 소개한 적이 있나요? 예. 그래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언했고, 한 명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이야기를 마치고 날 보더라고요. 솔직히 좀 이상하다. 적절한 문서를 봐도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투자가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병원의 사정이 일시적으로 나쁘다 보니 투자자들이 불안해한 듯해요. 보고 싶은 서류가 있는데. 병원이 문제없어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투자자로 보니 병원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뭔데? 다른 병원을 보이지 않아 조용히 투자했지만 어쨌든 당신과 함께한 서류를 확인한 후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친구가 우리 병원에 투자하겠다고? 저런 애랑 아들을 갈라놓은 거야? 여보, 그 말을 믿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니? 어제는 내게 비싼 밥을 사와서 먹었다며 거짓말을 치더니 오늘은 투자하겠다고? 그 애가 어딘지 돈이 있어? 애가 그러잖아. 원장님도 다시 의심스럽다는 듯 나에게 물었어. 정말 투자할 돈이 있어서 왔다는 거였어? 그러자 나의 변호사가 대신 답했다. 대답이 언제쯤 나올까요? 이번 주 안에 할게요. 감사합니다. 당신도. 인사드려야지. 네, 고마워요. 가족송 악에 구는 사모님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 변호사님과 회의실에서 나오자마자 안도를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어요. 완전 잘하셨습니다. 일단 허리 펴고 엘리베이터까지 당당하게 가시죠. 변호사님의 차에 타고 나서 긴장이 풀렸다.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요. 요즘 병원의 재정 상황이 엉망이더라. 그러나 그걸 메꿔보려고 신축 건물을 짓고자 투자자를 모집 중인데 될까나? 전에 소개해 주신 건 아직도 소개를 못하겠다. 전에 재정 상황이 좋을 때는 소개도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마침 병원장님의 가족들과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했다. 사모님이 저를 보고 정중하게 다가오셨어요. 원장님은 완전히 무시하시네. 아기를 가져가며 찾아오세요.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돌변하는 모습이. 친권 포기 여부를 고려해야 해요. 아빠 덕분에 이런 호사를 받는다니 고생하셨어요. 수신자는 고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버님이 다 진행하셔서 아버지는 보지도 못하시고 가셔서요. 부모님의 결정으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저만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위로가 되어버리네요. 이러면 안 돼요. 모두가 힘든 것은 맞지만 의뢰인께서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편히 마음 놓고 사세요. 투자 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나 좀 잘 거절할게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아서 자꾸 연락하면 어떡하지요? 그럴 때는 접근 금지라고 신청해서 못 오게 하시겠어요. 와, 변호사님이 계셔서 정말 안심돼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아, 1시간 전에 입주 청소를 끝마쳤다는 연락이 왔는데 데려다 주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로 갔어요. 입주 청소도 잘 되어 있었고 짐 정리까지 깔끔한 상태였어요. 집을 다시 봐도 정말 크네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시던 집이 맞더라고요. 남성적인 취향이어서 너무 여성스러웠어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면서 리모델링을 미리 부탁하셨나 봐요. 언제든지 딸을 찾으면 이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사실상 아버지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아버지 흔적을 남겨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김민철 씨가 부탁한 유품은 조금 남겨뒀어요.
변호사님은 유품 상자를 찾아주신 후 가셨어요. 크고 멋진 집이었지만 인테리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실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아빠가 남겨둔 소중한 유품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그 속에는 아빠의 추억이 담긴 한 권의 앨범이 있었고 어린 시절 나와 아빠의 사진이 있었어요. 또한 아빠가 평생 그리워했던 베네저고리도 있었고 편지 한 통도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딸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그 편지를 읽으며 아빠가 엄마와 나에게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빠의 사랑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빠는 하늘로 가셨지만 그와 다시 만날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싶지만 망설이게 되네요. 엄마를 생각하며 집을 리모델링했어요. 엄마가 꿈꾸던 집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었죠. 엄마도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게 돼요. 이 집에서 행복했으면 하는 엄마의 소망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해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변호사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친구에게 서프라이즈로 전달해주라고 부탁했는데 그 친구는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너를 위해서라면 잘 해줄 거예요. 행복하게 지내라는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아빠와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어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빠가 임신 소식을 알았다는 게 참으로 감동적이에요. 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힘내는 듯 최선을 다해 도전해내는 응원 소리에 눈물이 나왔어요. 특히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서 아빠께 감사했어요. 세상은 늘 두려운 곳으로 느껴졌는데 아빠가 남긴 모든 것이 다시 용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게 10달이 지난 후 저는 아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김 변호사님과 선배 간호사 언니들도 와주었어요. 아, 아기가 엄청 예쁘다. 똑같이 닮았어. 너무 다행이지 않니? 진짜 내가 최고야. 나중에 연행시켜도 괜찮겠다. 사실 잘생긴 아나도 연예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예쁜 걸 뭐 별거 없어. 다 힘들다고 느낀다. 언니가 들으면 기분 좋아할 것 같은데 색다른 중요한 날이 되었어. 너도 나한테 은인이자 도움이 되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백수가 될 뻔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상황이 놀랐어. 다른 언니들에게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미리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들은 들었어도 믿지 않았을 거야. 어쨌든 그 병원은 재정난으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다행히도 언니들은 다른 일자리를 먼저 구해서 그때 제가 투자를 해준다면 나은 점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 많은 돈을 극단적인 병원에 투자했다는 것에 대해 미친 짓을 했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지만 그래도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한 병원에 투자했다면 귀중한 돈을 날려버린 것이겠지? 다른 사람들도 금방 다시 취직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뉴스에서 병원장 부부가 횡령을 한다고 나왔어요. 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 아들도 지금 해외 도피 중이고 수배 중이라던데. 아 참, 우리 조카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됐네. 다만 생각하니 마음은 쓰였지만 그렇게 많이 신경 쓸 건 없어요. 마음은 아까운 사람이잖아. 어쩌면 섬전한 사람이긴 해. 조리원은 언제 입사하는 걸로 했었죠. 데리러 올게요. 언니, 병원에 대한 업무는 어떻게 되었나요? 휴무 날짜를 조정하면 돼요. 처음에는 운명처럼 쉽게 만난 간호사 언니와도 이제는 마치 친형제처럼 지내요. 사람 인연이란 것은 끝장이 착한 인연도 나쁜 인연도 없다더라고요. 우리 자식 아빠와의 인연도 그랬고요. 결국 좋지 않게 끝난 거지만 그 뒤에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벌써 5년 전의 일인데요. 제 아들과 함께 유치원을 다니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많이 커가면 얼굴이 조금 달라질까 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나와 붕어빵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애교가 많아서 눈만 뜨면 엄마에게 사랑 고백을 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나야, 나야 라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상대방이 감옥에서 나와서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화가 이어졌는데 상대방은 내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잘 사는 것을 축복해주는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연락을 받아서 감탄하는 것이 화풀이가 아니라 돈을 걱정하던 것이었다는 이야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긴 시간을 헤매고도 이해해야 했던 이유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그야말로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잘 살아. 우리 가족들이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가 핑계로 뭐라도 뜯어내려는 생각이라면 욕심을 버리는 게 좋을 거야. 다시 만나지도 않을 테니 끊고 바로 번호도 차단해버렸어요. 아빠를 다시 못 보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 덕분에 감정 낭비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아들이 밥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만났고 아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야말로 나에게도 하늘에서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도 가장 큰 기쁨일 거야. 생각해봅니다.